자, 우리 해설중학교 2025학년도 시험지 한번 풀어볼 건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오늘 문제를 풀 거고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듣기 전에, 지금 영상 듣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일단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들에 대해서 각각의 문제들에 너네가 제목을 붙여줄 거야. 근데 어떤 제목 붙여주냐? 이게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 건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너네들이 문제를 한번 쓱 봐보고, 아, 이 문제에서 내가 지금 어떤 개념을 알아야겠다. 예를 들어서 난 1번 문제였어. 1번 문제에서 얘는 교선을 알아야 되는 문제 같아. 그럼 이 개념을 먼저 써놓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라고 할 거예요. 자, 이걸 왜 하냐? 자, 시험에서 너네들이 시험이 어렵다. 시험이 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문제에서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거를 못 찾으니까 아, 그럼 이게 무슨 개념을 쓰는 문제지? 특히나 도형에서는 이 도형 문제의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제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이 뭐지? 그럼 그 개념이 뭔지 알았다라고 했다면은 그 개념이 뭔지 알아야지만 그걸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10분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이 10분의 시간 동안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기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은 뭐겠다. 그런 것들을 일단 제목부터 먼저 써보시고요. 문제는 10분 동안만 살짝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 들어볼 거야. 내가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설명을 먼저 들어보라고 할 거예요. 자, 왜냐면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순서가 있어. 이것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 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얘를 해야 되고 어떤 과정 거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선생님이 어떠한 단어를 보고서 어떤 말을 보고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먼저 한번 봐봐야 돼. 너네들이 문제를 풀 때 막 이것저것 그냥 답만 구하려고 한다던가 내가 모르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도 그냥 답만 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선생님 푸는 것들 한번 쭉 봐보고 여기서는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구나 여기선 이 개념이 쓰이는 거구나를 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너네가 먼저 유형에 대한 이 제목, 개념만 먼저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쌤이 풀어주는 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봐볼 건데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장에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앞에 있는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들이 나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시험 문제들이 100점도 100점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서는 이 쉬운 문제들은 무조건 너네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럼 얘네들을 맞춰야지만 우리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내가 이 100점의 문제를 100점 맞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당연히 수학시험 100점 맞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심화 문제들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100점 맞는 거는 시험이 아니야. 근데 어찌 되었든 100점 내가 못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이 제일 쉬운 문제들 너네들 이거 점수 떠먹여준다 너네 이 문제 꼭 맞춰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들은 꼭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쉬운 문제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실수 절대 안 돼요. 실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봐볼 건데요.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오각기둥에서 교점의 개수는 A, 교선의 개수는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 자, 이 문제 지금 잘 들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나는 교점이랑 교선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지금 이 문제에서 자기가 그 개념을 교점이랑 교선 또는 각기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놨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잘 개념을 파악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오각기둥이라고 했어. 그럼 오각기둥과 관련해서 우리가 6학년 때 뭘 배웠냐? 6학년 1학기 때 2단원에서 각기둥과 각불에 대해서 문제를 배웠었어. 각기둥과 각불. 그렇다고 했다면 우리는 얘네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너무 친절하게 문제에서 그림을 줬다?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제공되지 않고 그냥 이 그림 없이 오각기둥이라는 이런 말만 보고서 문제를 풀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만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림이 없어도 아, 오각기둥이란 건 어떻게 생겼었지? 라는 게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 자, 그럼 우리 각기둥과 각불에서 좀 알아야 되는 것들 한번 좀 개념 설명 먼저 해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예시로 내가 어떤 걸 줄 거냐면 삼각기둥과 삼각뿔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지금 너네가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너네가 아, 삼각기둥 이렇게 생겼던 거였는데 삼각기둥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진 애들이었는데 라는 게 지금 이미 너네들 머릿속에서 한번 기억이 났어졌습니다. 자, 삼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윗면이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옆면이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어떤 도형이에요. 입체 도형이에요. 삼각뿔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삼각형이고 얘네들 옆면도 다 마찬가지로 삼각형인 애들이어야 됩니다. 자, 그때 우리 그릴 때에는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선을 그려야 된다는 거. 자, 참고로 미술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 쌤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겠죠. 자, 삼각기둥이랑 삼각뿔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지금 여기서 같이 떠올라야 되는 거 삼각기둥이라는 것들에서 이 앞에 있는 이름들 이 이름은 우리가 이 밑면의 변의 개수가 정해주는 거였고요. 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얘 옆면이 무슨 도형이라고? 직사각형이라고. 그 다음에 삼각뿔, 각뿔 같은 경우는 옆면이 무슨 도형이야? 삼각형이라고. 얘네들을 떠오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지금 삼각기둥일 때 삼각기둥에서 면의 수를 먼저 구하라고 했다면 우리 면의 수를 생각했을 때 삼각기둥 봐봐. 삼각기둥은 밑면이 두 개 있지. 이렇게 지금 평행한 두 면, 얘네들 우리 밑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 밑면의 변의 개수가 얘네들의 이름을 정하는 거였고요. 그 삼각기둥 같은 경우는 밑면이 두 개 있고 그 다음 옆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있지. 옆면의 개수는 밑면의 변의 개수랑 똑같고 그다음 밑면 다 두 개야. 그럼 얘네들은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거기다가 밑면이 두 개 있다라고 해서 n 더하기 2 이 n이 뜻하는 거는 얘네 밑면의 변의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면에서 각기둥의 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한테 이만큼 더해준 거고. 그럼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서리가 얘네들 밑면에서 생기는 애들, 밑면에서 생기는 것들, 그 다음에 옆면에서 생기는 얘네들. 지금 이 삼각형, 이 세 개가 3, 3, 3 이렇게 세 번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3 곱하기 n이 되는 거고요.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 이렇게 했을 때 밑면에서 만나는 애들 얘네들 3개 얘네들 3개 이 3개씩 두 번이었으니까 얘는 2n이다. 그 다음 각불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이름을 정하는 거는 밑면의 변의수가 결정을 했었고요. 근데 각불은 밑면이 몇 개야? 하나야. 아까랑 비교했을 때 아까는 밑면이 두 개였는데 얘는 밑면이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얘의 면의수는 밑면의 변의수한테 1만큼 더해준다. 모서리 같은 경우는 밑면에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세워지는 애들, 얘네들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2n.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밑면에서 생기는 도형, 밑면에 생기는 이 꼭지점과 그리고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모두 모이는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있죠? 여기 이름이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해줍니다. 얘네들의 이름이 각불의 꼭지점이야. 끝에 이게 딱 모이는데 여기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얘는 n 더하기 1이라는 거야. 자, 우리 지금 얘네들 각기둥과 각불에서 얘네들의 밑면이랑 면이랑 모서리랑 꼭지점의 개수 얘네 구하는 공식 까먹은 사람들은 꼭 써놓고 내가 쓰라고 하는 건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볼 땐 이런 공식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공식들은 이미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한번 봤더니 자, 1번 문제에서 교점의 개수랑 교선의 개수가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를 물어봤어. 교점. 자, 교점이라는 거 지금 입체 도형에서 말하는 이 교점은 뭐랑 같은 뜻이냐? 이 입체 도형의 꼭지점의 개수랑 똑같아. 그럼 지금 얘 오각기둥이었잖아? 오각기둥에서의 꼭지점, 각기둥 꼭지점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2n이었어. 그럼 얘는 2 곱하기 밑면의 변의 개수가 5니까 얘는 10이 되는구나.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a 값은 10이 되는구나. 교선의 개수, 여기서 입체 도형에서 말하는 교선은 뭐랑 똑같냐? 교선, 면과 면이 만나 생기는 선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이 입체 도형의 모서리 개수랑 똑같아. 근데 모서리 개수는 어떻게 구해? 얘네들이 세 번에 걸쳐서 밑면 두 개랑 이 높이가 되는 애들까지 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3n이고 그럼 얘는 3 곱하기 5 해서 15개.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 a 더하기 b였죠? 그럼 a 더하기 b 값은 10 더하기 15 해서 25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더라. 이렇게 풀어줄 겁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2번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을 직선, 직선, 반직선, 선분 얘네들을 썼다라고 한다면 아주 잘 찾아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선, 반직선, 선분이 뭐였지? 뭔가 알 것 같은데 얘네가 어떻게 구분되지? 직선, 반직선, 선분 다 각각 다른 거기 때문에 걔네들 개념도 한번 살펴보고 할게요. 자, 직선이란 애는 양쪽으로 끝없이 가는 거야. 내가 직선 AB라고 해서 지금 어떠한 이런 일직선이 있는데 A랑 B가 여기 있어. 근데 내가 직선 AB를 말을 했다? 잘 보세요. 직선 AB를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직선 AB는 양쪽으로 끝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끝없이 가는 게 직선 AB랑 똑같은 뜻이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직선 AB, 우리 직선 AB는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이렇게 양쪽으로 끝없이 간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직선 BA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직선 AB도 이렇게 양쪽 끝으로 가는 거고 직선 BA도 양쪽 끝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 그럼 얘네들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 같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다음 이번에는 직선 앞에 뭐가 붙었냐? 반직선이라고 붙었어. 자, 반직선 AB라고 했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지금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간다라는 게 중요해. 근데 아무튼 직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반만 끝없이 간다라고 해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직선 AB라고 했다면은 A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B 방향으로 끝없이 이 B 방향으로 끝없이 가는 게 반직선 AB라고 할 거고 우린 얘를 이렇게 반직선 AB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아까 우리 직선 AB는 직선 AB랑 직선 BA가 둘 다 양쪽 끝으로 가는 거니까 똑같은 거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반직선 BA 얘도 같은 걸까? 자, 반직선 BA 같은 경우는 얘는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끝없이 가는 거다.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지금 여기 부분에선 겹치지만 여기랑 여기 부분이 겹치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뭐냐? 자, 반직선은 시작점과 내가 지금 이 반직선을 시작하고 있는 이 시작점, 출발점 또는 출발점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시작점, 출발점과 방향이 똑같아야지 얘네들은 같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다시 반직선은 시작점, 출발점과 방향이 똑같아야지 우리는 얘네가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쪽 끝으로 가는 거 직선 하나, 그 다음 한쪽 끝으로 가는 반직선을 찾았어. 그 다음 이번에 뭐가 나올 거냐면 선분 AB라는 게 나올 거예요. 선분이라는 거는 딱 A와 B 사이, 우리 아까 직선, 반직선은 막 끝없이 가는 쪽이 있었잖아. 근데 선분 AB라고 한다는 건 얘는 딱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더 이상 가지 않고 이렇게 끝과 끝만 있는 거를 선분 AB라고 해줄 거고 얘는 우리가 이렇게 끝없이 안 가기 때문에 화살표 없이 선분 AB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그럼 선분 AB랑 선분 BA 봐봐. 선분 AB도 이만큼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분 BA도 이만큼을 말하고 있어. 그러면 선분 AB와 선분 BA는 같은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들 일단은 얘네 세 개에 대한 개념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문제에서 네 점 A, B, C, D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서로 같은 도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럼 아닌 건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이 표시 뭐죠? 얘네들은 선분이죠. 선분은 뭐야? 끝없이 가지 않고 딱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만 말해. 자, 그럼 선분 BC부터 표현해줘. 선분 BC는 얘고 그 다음 선분 CB는 딱 끝없이 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딱 이렇게 그럼 얘는 같은 거네. 우리 선분은 딱 끝없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볼게요. 자, 2번에서는 선분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뭐야?
반직선이네. 반직선인데 둘 다 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B로, 얘는 A에서 시작해서 C로 갔어. 자, 일단은 얘부터 먼저 해볼게요. 반직선 AB,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끝없이 가고 있는 이게 반직선 AB고요. 반직선 AC, A에서 시작해가지고 C 방향으로 끝없이 가는 거, 그게 반직선 AC야. 아,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A에서 시작하는 거 출발점이 같고 방향이 오른쪽으로 똑같죠,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똑같은 거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출발점도 같고 방향도 오른쪽으로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 3번 지금 나와 있는 얘 표시, 이 표시는 뭐죠? 얘는 둘 다 화살표가 있으니까 뭐라고? 얘는 직선이라고. 직선은 뭐였어? 양쪽 끝없이 가는 게 직선이었어. 그럼 얘 직선 AB부터 보면 직선 AB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끝없이 가는 게 직선 AB고요. 그 다음에 직선 CD 얘도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양쪽 끝없이 가는 거. 그럼 둘 다 끝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맞는 말이다. 다음 4번에서 나와 있는 거, 4번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얘네 뭐라고? 얘네는 반직선이라고. 그럼 둘 다 B고 B. 둘 다 지금 시작점은 B로 똑같네요. 그럼 첫 번째부터 얘 반직선 BA. 그럼 얘는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끝없이 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반직선 BC. B에서 시작해서 C 방향으로 간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시작점은 같지만 방향이 어때?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까지 우리 지금 답만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보기 다 봐볼게요. 자, 얘는 둘 다 직선이죠. 직선 AB, 직선 BA. 직선 AB 양쪽 끝없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직선 BA도 얘도 마찬가지로 양쪽 끝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둘은 같다.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거는 4번이 되더라. 왜? 얘네들은 시작점은 같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개념 까먹은 사람들 개념 한번 정리해주고 다음 문제 푸세요. 알았죠? 자, 다음 3번. 자, 3번 문제에서는 지금 내가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떤 개념을 썼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에 대한 수직과 수선. 자, 여기 문제에서 많은 친구들이 얘 막국지각? 이거 많이 썼을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막국지각 같은 거.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수직과 수선.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개념 핵심이었습니다. 만약에 또 여기서 뭐 평각 아니면 진짜 각만 쓴 사람은 이건 좀 애매하긴 하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수직과 수선 이걸 찾았다라고 한다면은 잘 찾아준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도 문제 한번 봐볼 건데요. 자, 내가 문제를 풀 때 도형 파트 특히 문제 풀 때에 친절한 문제가 있고 진짜 착한 문제가 있고 조금 친절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 엄청 착한 문제가 아니야. 왜냐? 우리가 도형 파트의 문제를 풀다 보면 애들이 어떤 거 너무 집중을 하냐 보면은 그림만 너무 집중해서 봐. 그림만 봐, 애들이. 문제를 읽지 않고 그림만 보거든?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너네들한테 그렇게까지 문제들이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착하지 않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너무 대놓고 주진 않아, 다른 힌트를. 문제에서 내가 지금 그림을 봤는데 이 그림 봤더니 여기가 28도인 것도 알겠어. 얘가 3x 플러스 17인 것도 뭐 알겠어.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더 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더 이상 뭔가 할 게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림을 봤는데 그림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뭘 봐야 되냐? 이 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거에서만 문제에서 힌트를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까지 한번 봐보면서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각 AOF는 28도다. 여기가 28도다. 라는 게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 BOC는 3x 플러스 17이더라. 여기는 3x 플러스 17이더라.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직선 AD와 직선 BE는, 자, 이거 모양 뭐죠? 이거 여기라고 한 사람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건 얘네들은 얘네 지금 수선. 얘네들이 지금 서로 직각으로 만나고 있다. 이 AD라는 선과 AD라는 이 직선과 B이라는 이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힌트를 준 거라는 거야. 지금 AD와 B가 지금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AD와 B가 만나고 있는 선, 얘네 지금 만나서 생기는 이 각, 여기가 90도다 라는 거를 알려줬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갖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지금 우리가 글을 안 읽었다라고 했다면 이걸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얘를 표현할 수 없었겠죠? 지금 직선 AD와 직선 B가 만나서 생기는 이 각도, 여기가 직각이다 라는 거를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 여기 28도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3x 플러스 17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여기는 90도다 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개 각도, 이 세 개의 각도가 생겨서 이 세 개의 초록색이랑 파랑색이랑 핑크색이 합쳐서 만들어진 이 각, 얘네들 지금 뭘 이루고 있어? 평각, 일직선, 평각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평각은 몇 도예요? 180도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야. 28도랑 각 AOF랑 각 BOC랑 각 AOB 얘네가 합쳐서 생긴 도형이 생긴 이 각도들이 합친 게 몇 도가 돼야 된다고? 일직선인 180도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식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1차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1차 방정식을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 한번 문자는 냅두고 상수항은 다 이항시켜 줄게. 자, 이항할 때 우리 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반대돼서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7 된다고. 그럼 3x는 자 이제 계산할 때 자 내가 지금 이거 계산해야 돼. 그럼 내가 빨리빨리 계산하려면은 얘네도 어차피 지금 28, 90, 17 얘는 다 빼질 거죠. 그럼 28이랑 90이랑 17 다 바로 더해주고 그럼 얘네 다 더한 게 135도니까 우리 180에서 135도만큼 빼주면 된다. 180 빼기 135도 빼주면은 45도. 자, 근데 이때 지금 잘 들으세요. 우리 시험 볼 때 내가 뭐 하면 안 된다 했어? 실수하면 안 된다 했어. 자기가 연산이 약하다, 시험 볼 때 너무 떨린다, 그럼 무조건 써서 푸세요. 암산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다시 말했습니다. 암산하지 마세요. 내가 암산해서 더 오래 걸리는 친구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써서 계산하십시오. 자, 우리는 이게 3x가 궁금한 게 아니라 x가 궁금하죠? 양변에 뭐로 나눠준다? 자, 문자 앞에 있는 수로 나눠준다. 문자 앞에 있는 수가 지금 3이기 때문에 둘 다 3으로 나눠줘서 얘는 x만 남았고요. 얘는 3으로 나눠주니까 3 곱하기 15는 45. 얘도 내가 지금 나눗셈 바로바로 안 된다. 그럼 빨리빨리 써가지고 막 암산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이렇게 써서 문제 푸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x가 15도 문제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답이 3번이란 걸 찾을 수 있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 수직과 수선을 찾아줘야지만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4번. 자, 4번 문제에서는 얘네들의 제가 지금 중점이라는 게 뭐야? 가운데 있는 점이라는 거야. 어떤 애가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다 했을 때 중점 가운데 있다라는 거고, 이 문제에서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중점이라고 했잖아? 중점이란 건 가운데 있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너네가 뭘 해야 되냐? 만약 A랑 B의 중점이 M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AM의 길이랑 BM의 길이는 서로 같구나. 이런 거를 표시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조금이라도 더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표시 안 하고 머릿속은 기억하려고 하면은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문제도 한번 읽어보면서 일단 여기서는 내가 지금 중점 얘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으면은 아주 잘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 B, B, C의 중점을 각각 M, N이라 하고 MN의 중점을 P라고 하자. 이때 A, B가 18cm고 B, C가 10cm일 때에 P, B의 길이는 이라고 했어.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할 거래. 이 M이라는 애는 A, B에 대한 중점이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 AM과 BM은 둘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야. AM과 BM의 길이는 같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BC의 중점을 N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BN과 CN의 길이는 똑같다라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N이랑 CN의 길이는 똑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MN의 중점을 P라고 하자. 이 MN의 중점 P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 MP와 NP의 길이는 같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길을 표현해 놓고 그 다음 우리 길이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지금 A, B의 길이는 문제에서 18cm라고 했다.
근데 이 m은 A, B의 중점이야. 가운데 있는 점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9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9랑 9 합쳐서 18cm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BC의 길이는 10cm였어. 근데 얘를 또 n이 중점 가운데였기 때문에 얘네도 반반 해줄 거잖아요. 그럼 여기의 길이는 5가 될 거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지금 PB가 궁금하다면 여기가 지금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아까 나왔던 힌트 중에서 MN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 MN? MN은 여기야. 근데 MN은 누구랑 누가 합쳐진 거야? 이 MN이라는 애는 MB랑 BN이 합쳐진 거야. 여기 초록 색깔이었던 MB와 BN이 합쳐져서 MN을 만들었단 말이야. 우리는 MB의 길이를 알고 있고 BN의 길이를 알고 있네. 이만큼의 길이가 몇이라는 거야? 9 더하기 5에서 14라는 거야. 근데 그 14였던 거를 이 빨강색이 반띵 했으니까 여기들은 각각 7이 되겠네. 자, 그럼 봐봐. 잘 봐봐. 이만큼이 9인데 이만큼이 7이래. 그럼 나머지 이만큼 몇이 되겠어? 2가 되겠죠. 여기 2가 돼야지 2랑 여기 7이 만나서 9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PB, 문제에서 물어본 PB의 길이는 2cm가 돼서 4번이 되더라. 자, 여기 문제들은 무조건 그림을 다 표현해서 내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길이가 똑같은지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 평각. 이것만 찾아도 아주 잘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 A, O, B가 얘네들이 평각이래. 근데 봤더니 이만큼이 2x 빼기 10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3x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x래. 근데 이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얘네들 다 합친 게 몇 도가 나와야 돼? 맞아, 평각이니까 180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2x 빼기 10이랑 3x랑 x랑 얘네들을 합친 게는 180도 평각이라고 되니까 180도가 돼야 되더라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동량끼리 한번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2x 더하기 3x 더하기 x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여기 앞에는 1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6x는 180에다가 이 마이너스 10이 이항하니까 플러스 10이 되죠. 그럼 얘는 6x는 192. 그럼 양변에 뭐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문자 앞에 있는 수로 나눠준다고요. 그럼 나눠주니까 x 얘는 192 나누기 6. 나 지금 이거 만약에 바로 암산 안 된 사람 있으면은 바로바로 그냥 써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는 32가 돼서 문제에서 물어본 x는 32도가 되더라. 이렇게까지 앞장 풀어줬고요. 자, 이 앞장의 문제는 뭐라고?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얘네들은 지금 진짜 개념의 제일 개념들만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개념부터 먼저 찾아봤어야 됐는데 여기 개념에서는 지금 막꼭지각을 찾았다. 그렇다고 했다면 아주 잘해준 겁니다. 막꼭지각 이것만 찾아주고 만약에 또 평각까지 썼다라고 한다면은 더 잘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막꼭지각에 대해서 한 번만 살짝 좀 짚어보고 가볼게요. 자, 막꼭지각 이름 말 그대로 마주보고 있다는 거야. 마주보고 있는 각. 근데 그 걔네들끼리 각도는 서로 같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얘들이 지금 선들이 교차돼 있다고 했을 때 얘랑 마주보고 있는 여기 있죠. 마주보고 있는 여기 각도의 각도는 서로 지금 같다는 거야. 그 말은 여기랑 여기 각도도 똑같다는 거야. 이게 막꼭지각의 일단 제일 기본 개념입니다. 다음 이제 막꼭지각을 알았으니까 한번 문제도 풀어볼까요? 자, 지금 문제를 한번 좀 잘 살펴봤더니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어요. 자,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너네 미지수가 두 개 있는 x 더하기 y 더하기 27은 뭐 36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거 배운 적 있어요? 우리는 아직 미지수가 두 개인 건 안 배웠어. 그냥 x 더하기 27은 36 이런 것처럼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만 배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를 봤는데 미지수가 두 개네? 이 미지수 두 개를 한 번에 사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것 상에서는 절대로 풀 수가 없고요.
내가 어쩌다가 지금 미지수 두 개인 거 푸는 방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두 개씩을 세우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항상 풀 때 미지수 하나를 갖고서 내가 이 미지수 두 개를 어떻게 한 번에 구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시험 보는데 미지수 두 개를 어떻게 풀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너네가 배운 거 내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미지수 하나짜리만 풀면 되는구나. 이 y가 나왔다고 해서 일단은 이 y에 대해서 지금 쫄지 말고 그냥 y는 무시하고 x만 보자라는 거야. 자, 그럼 x가 있는 애들만 봤더니 y는 여기 x 플러스 7 하나 나왔고 여기가 x 플러스 26 나왔고 그다음 여기가 3x 빼기 8이 나왔네. 잘 봐봐. 방금 말한 거 있었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여기 있는 직선과 여기 있는 직선이 이렇게 지금 교차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기랑 마주보는 여기 각도는 어떻다고요? 똑같아야 된다고. 그 말은 여기가 3x 빼기 8이면 얘도 3x 빼기 8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서로 막곡지각이니까요. 됐나요? 자, 우리 여기서 지금 필요했던 거는 얘네가 막곡지각이다 라는 걸 찾아준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3x 빼기 8이지만 얘랑 마주본 여기도 3x 빼기 8이네? 그렇게 했더니 x 플러스 7이랑 3x 빼기 8이랑 x 플러스 26 얘네들 다 합친 게 몇 도가 나왔어? 평각엔 180도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또 우린 이걸 바꿔서 뭘 해야겠어요?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7이랑 3x 빼기 8이랑 x 플러스 26 얘네들 다 합쳐준 게 180도가 돼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류한끼리만 계산해 줄게요. x, 3x, x 지금 x 앞에는 지금 1 생략돼 있는 걸 했었습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얘는 5x 그 다음에 180에다가 얘는 2항해주면 7 2항하니까 빼기 7 마이너스 8을 2항하면 플러스 8 되고요. 26 2항하면 마이너스 26 되죠. 그럼 5x는 그럼 180 빼기 7은 173 더하기 8이니까 181 181한테 6 빼주면 155가 나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x를 구하려면은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5를 양변에 나눠줘서 x는 31이 되더라 라고 해서 x를 구해줬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어? y였어. 우리 x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y만 집중해서 한번 봐볼게요. 방금 우리가 x가 31이라는 걸 구해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y가 궁금했으니까 얘를 한번 보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 이 y에 대한 막지각은 누구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의 막곡지각은 여기야. 그럼 이 막곡지각끼리는 각도가 어떻다고? 똑같다고. y는 x 플러스 7이랑 지금 막곡지각인데 우리가 x가 3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뭐 해줘야 돼? 대입해줘야 돼. 그럼 대입해주니까 y는 31 더하기 7인 38이 돼서 문제에서 물어본 답은 38이 되더라. 여기까지. 자, 지금 문제 푸는데 계산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이 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계산을 세워라 내워라 느릿느릿 풀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자, 다음 7번 문제. 7번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사다리꼴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서 지금 여기에 보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보기 답만 구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볼게요. 7번에서 이 보기들도 하나하나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욕 아니라고 했어요. 얘는 수직, 서로 지금 수직하고 있냐 수선이냐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수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보기를 보면서 이 그림과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보기 하나하나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직선 AB와 이 직선 AB와 직선 BC가 서로 지금 수직하냐? 자, 지금 문제에서 너무 잘 나와 있다. 지금 문제에서 얘네가 지금 이 AB랑 BC가 만나고 있는 각이 수직하다라고 나와 있네. 직각으로 나와 있네. 그럼 얘는 맞는 보기고요. 다음 2번 AD의 수선은 AB이다. 자, AD는 이거고요. 자, 수선이라는 거는 수직인 선이라는 거야. 이 AD랑 수직을 이루고 있는 선이 AB냐는 거야. 지금 AD랑 AB 얘네가 지금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얘도 맞는 말이에요. 수선이라는 거는 서로 수직인 선,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냐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 A는 직선 BC 위에 있지 않다. 직선 BC는 여기를 지나고 있어요. A는 여기 있어. 저 A가 이 초록색깔 선 위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있지 않다니까 맞는 말이라는 거고요. 다음 또 한 번만 지워주고 나머지 보기도 볼게요. 자, 점 C와 변 AB 사이의 거리는 5cm이다. 자, 우리 얘네들 사이 거리를 말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하는 거냐면 어떻게 선이 있다고 했을 때
너네가 뭐 도로가 있어. 이 도로 사이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럼 거리를 구할 때는 막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제일 짧게, 이 사이의 거리를 가장 짧게 그을 수 있는 이 수직으로 그은 선이 얘네들 사이의 거리라는 거야. 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점 C와 이 변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네들 우리가 지금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최단 거리인 이렇게 수직을 그은 여기가 얘네들 사이의 거리인 거고요. 5cm가 아니라 9cm니까 틀린 거겠죠. 다음에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게요. 점 D에서 변 A, B에 내린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이라는 거는 수직으로 내렸을 때 내가 딱 그렇게 찍히는 거. 이 D에서 이 A, B다 이렇게 수직으로 직각으로 쭉 내렸어. 그럼 그때 내린 점이 여기 A에 있으니까 얘도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번이 틀렸다. 자, 다음 8번. 이 8번에서는 위치관계에 대해서 써줬으면은 맞는 개념입니다. 위치관계. 자, 그럼 이 위치관계 얘는 그래도 좀 쉬운 문제였는데, 자, 직선 N과 직선 M 위에 동시에 있는 점. 직선 M은 얘고, 직선 M은 여기 있고, 둘 다, 이 두 개의 둘 다 있는 점 한번 찾아보는 거. 일단은 N 위에 있는 거, N 위에 있는 점만 찾아보자. N 위에는 A랑 D가 있어. 그 다음 M 위에는 E랑 D랑 C가 있어. 둘 다 동시에 있는 점은 누구야? D가 N 위에도 있으면서 M 위에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4번. 너무 쉽죠? 자, 다음 9번 문제. 9번 문제도 한번 보는데 9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치관계 문제니까요. 위치관계라고 찾아줬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얘는 어떤 정렬면체. 자,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정렬면체를 좀 그릴 줄 안다면은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렬면체 한번 이렇게 좀 한번 그려보세요. 정렬면체 어쨌든 그릴 때 입체 도형이니까 이렇게 위에 면을 이렇게 좀 이렇게 평행사변형처럼 그려놓고 나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좀 그리기 쉽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그림 미술학원도 아니고 미술 문제도 아니니까 막 엄청나게 막 잘 그리라고 하진 않거든. 근데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좀 입체적인 도형을 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림 연습을 해놓고 있으면 좋으니까요. 한번 그려보세요, 다들. 자, 그럼 이제 이 정렬면체를 평면 APQC로 잘라냈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잘라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잘려져 있다라는, 지금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때 EF와 FG의 중점이 PQ라고 했을 때 그때의 입체 도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만 구하지 말고 이 문제 답이 뭐가 될지, 왜 답이 이게 되는 건지 한번 다 하나하나 좀 찾아줘야 돼. 자, 1번 모서리 CG와 수직인 면의 개수는 2개이다. 자, CG. 자,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게 정렬면체 이런 애들은 다 지금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진 도형이거든. 얘는 다르게 말하면은 사각기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 이 정렬면체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렬면체 얘네들은 이 밑면하고 옆면 있지. 이 밑면과 옆면 사이의 관계가 얘네가 지금 직각이라는 거야. 이걸 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이런 각기둥 얘네들은 이 밑면에 해당하는 면과 옆면이 서로 수직하다. 이거를 좀 알아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자, 그럼 모서리 CG와 수직인 면의 개수. 자, 이 CG라는 애는 어디 쪽에 있는 애들이야? 다 옆면에, 옆면에 포함되는 모서리지. 근데 방금 뭐라 했어? 모서리는 이 옆면은 밑면과 수직이라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밑면에 해당할 수 있는 얘네들, 여기와 여기, 얘네가 쟤와 지금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또 하나 좀 써주면, 모서리 CG와 수직인 면은 2개인데 면 ACD와 그다음에 면 이 PQGH 얘네가 지금 서로 수직하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음 것도 한번 봐볼게요. 자, 다음 모서리 AE와 모서리 AC는 서로 수직이다. 모서리 AE와 AC. 자,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AE는 옆면에서 생기는 애고 AC는 밑면에서 생기는 애지. 그럼 얘는 서로 지금 수직이다. 밑면과 옆면에 생긴 애들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모서리 PQ와 평행한 모서리. 얘랑 지금 평행한 거는, 얘는 지금 이렇게 좀 대각선 그어져 있잖아. 그럼 여기서
얘랑 얘가 지금 서로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한 개이다. 그 하나는 AC가 평행한 거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 EPQGH와 평행한 모서리 개수는 4개이다. EPQ 여기 이 오각형이랑 평행한 모서리, 얘는 지금 밑면이잖아. 밑면이랑 평행한 거는 밑면끼리만 평행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선 얘랑 AD랑 AC랑 DC, 근데 3개죠. 그럼 4번이 틀린 거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기를 볼 겁니다. 자, 꼬이니치. 우리 꼬이니치가 뭐야? 꼬이니치는 만나서도 안 되고 평행해서도 안 돼. 그럼 우리가 이런 애를 바로 찾는 건 좀 어렵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오히려 만나거나 평행한 애들을 찾아줘서 이 꼬이니치가 되지 않는 애들을 찾아줘서 그 나머지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일단 모서리 입히를 먼저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랑 만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 얘랑 만나고 있는 거. 일단 E랑 P 중에 하나라도 얘랑 지금 만나고 있으면 걔네들은 절대 될 수가 없다. 여긴 얘네 지금 내가 지금 주황색 갖고 있는 애들은 만나고 있는 거. 지금 E랑 다 있는 애들이지. 자, 근데 만나지 않는 것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을 아무리 연장선을 그어도 얘가 만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QG는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애들이 언젠가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저 QG도 만나는 애들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번엔 평행한 거. 얘랑 지금 평행한 거는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평행할 거고요. 얘 지금 이렇게 일직선, 이렇게 가로로 일직선이기 때문에 얘랑 평행한 거는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평행한 애들이 될 거라는 거야. 그렇다고 했다면 이 나머지 애들 있죠. 지금 나머지 AD, AC, 그 다음에 여기 QC, 그 다음에 CG,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여기 점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얘네들 점선 같은 경우는 다 잘려가지고 없어가지고 점선인 거고, 이 DH는 이 뒤쪽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점선돼 있는 거다. 쟤도 지금 선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DH까지 해서 지금 5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꼬이니 5개니까 얘는 맞는 말이다. 이거 보기 하나하나 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1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까 방금 전 문제에서 얘네들을 우리가 직육면체, 정육면체 그릴 줄 알면은 문제 풀기 좀 좋다 했었잖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왜냐면 한번 봐볼게. 얘도 위치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위치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공간에서 L, M, N은 서로가 직선이고 P는 평면이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에 대한 되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애들도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왜 되는 건지 좀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그려봐야지만, 이런 것들 그려봐야지만 좀 찾기가 쉽기 때문에 그려놓고 문제를 풀 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볼게요. L이랑 M이랑 L이랑 N이 있는데 이때 내가 얘를 한번 L이라고 한번 해볼게. 얘가 L이야. 근데 L이랑 M은 평행하대. 내가 좀 L, M, N L이랑 M이랑 L은 이렇게 좀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L과 M은 평행하대. 그럼 L이랑 평행한 거 아무거나 선을 찾아볼게. L이랑 평행하려면 여기가 M이어야 돼. 그 다음에 L이랑 N이랑 또 평행하대. 그러면은 지금 L, M, N은 다 다른 거라 했으니까 내가 지금 L이랑 M을 표현을 했다. 근데 L은 L이랑도 평행하대. 그러면 N을 L이랑 평행한 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때 N과 N은 평행하다. 자, M과 N은 평행하다. 지금 L이랑 N도 평행하고 L이랑 N도 평행하고 내가 지금 찾아줬어. 그때 M이랑 N, 얘네도 지금 마찬가지로 둘 다 같은 방향에 쭉 나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만날 수가 없는 거니까 평행한 거 맞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되는 때 안 되는 때 그 예외들 좀 찾아볼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것도 한번 봐볼게. 자, 이번에서는 L이랑 P, 이 P는 그 평면의 말을 한다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L이랑 P가 평행한데, 이 L이랑 얘랑 평행한 면을 하나 했다고 했을 때 여기가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 L과 지금 P는 평행하지. 그리고 M이랑 P는
수직이래. 그럼 m은 이 p에 수직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m이 여기 있다고. 자, 그럼 그때 l이랑 m은 평행하다라고 했는데, 자 봐봐, l이랑 m은 평행하지 지금. 그리고 m이랑 p도 수직하죠. 근데 그때 l이랑 m이 평행해? 아니죠. 지금 이 상황에선 l이랑 m이 서로 수직하고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야. 됐나요? 또 다른 상황도 한번 가볼게요. 자, 3번에서는 m이랑 n이라는 이 선이 둘이 수직하고, 그 다음에 m이랑 l이 수직하다고 했을 때 n이랑 l도 수직하냐라고 했어.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얘를 m이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를 n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m이랑 n은 지금 서로 수직하죠. 그 다음 m이랑 l은 수직하대. 그럼 여기 m이랑 다른 수직하네. 얘를 l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문제가 말한 대로 m이랑 n이랑 수직하고 m이랑 l이랑 수직하지. 그때 n과 l을 봤더니 얘네들 지금 서로 어때요? 수직하지 않고 평행하지. 그니까 틀렸다라는 거예요. 다음 4번, 한 평면의 수직인 두 직선은,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이 직면면체나 정면면체를 그려놓고 봤다고 했을 때 이 한 평면에 얘한테 수직인 두 직선, 얘한테 수직인 두 직선, 얘랑 얘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는 이렇게 수직하니까요. 근데 그때 여기랑 여기랑 수직해요? 아니죠. 지금 평행하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고. 다음에 5번도 또 봐볼게. 이번엔 한 평면에 평행한 두 직선 서로 평행하다. 자, 이 한 평면에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지금 있다고 했을 때 이 핑크 색깔 평면에 평행한 거, 얘도 여기랑 평행하고 여기도 얘랑 평행하지. 그럼 이때는 얘랑 지금 평행하니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잘 보세요. 지금 얘랑 평행하다 했었고, 또는 얘랑 여기도 평행하다고 할 수 있지. 왜냐면 지금 밑면끼리 서로 평행해야 되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서로 어때? 직각이죠. 이때는 수직하기도 하다는 거야.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들은 항상 되는 걸 찾아줘야 돼. 항상 성립하는 거. 방금 문제에서는 여기 상황에서 지금 얘랑 얘를 했을 때는 얘가 평행했어. 근데 얘랑 얘를 했을 때는 수직한 관계가 있었어. 그럼 이럴 땐 얘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어떤 한순간이라도 얘네가 지금 예외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얘는 절대 될 수가 답이 없다는 거야. 무조건 항상 될 때에만 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처럼 L이랑 M이랑 평행하고 L이랑 N이랑 평행할 때 M도 M이랑 N이 평행하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너네가 직접 이 그림에다 표현을 해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얘네가 됐네?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조금 처음 풀 때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봐도 괜찮고요. 또 모르겠으면 또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너네 직접 이렇게 직면면체, 정면면체 그려본 다음에 실제로도 이게 진짜 성립을 하나 걔네들을 찾아주면 좋아요. 알았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